자, 계속해서 차트 보면서 주요 뉴스 분석해보고 또 투자 전략 세워보는 이슈앤차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시장이 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외, 그러니까 시간 외 거래에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애플 관련 소식이 좀 가장 큰 화두가 아닐까 싶은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일단 주당 순이익이 8.26달러, 시장 예상치는 7.96달러였는데 어떻게 서프라이즈로 해석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그 애플이 사실은 이전에 벌써 주가가 이번 실적 때문에 그런지 많이 올랐어요. 또 네. 카라이칸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시장 방향성을 상당히 제시를 해줬죠. 실적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로 좀 봐야 되겠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후에 애플의 행보가 되게 중요하다. 애플이 시장 점유율로 갈 것이냐, 마진율로 갈 것이냐에 대한 싸움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점유율로 한번 승부를 중국에다 저가폰으로 한번 했다가 큰 재미를 못 봤어요. 그것이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정책적 미스로 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점유율보다 마진율이 더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점유율 싸움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그 삼성전자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정말 잘 따라와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앞서가고 있어요. 네. 여기서는 점유율을 늘려가려고 서로 싸움을 하다가는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적자가 생길 수 있고 마진율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죠. 근데 또 이 마진율이 줄어든 상태에서 나중에 점유율을 확보했더라도 거의 피투성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경쟁 관계로 가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그 소비자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마진율을 높여서 독보적인 위치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지 못한다면 애플도 상당한 실효를 겪을 것이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사주가 한 600억 불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카라이칸이 1,500억 불 정도 살아나는데 제가 볼 때는 600억 불 정도 하고 나머지는 설비 투자나 새로운 제품 투자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애플은 스티븐 잡스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성장주가 아닌 가치주로 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성장주로 가야만이 향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다라고 본다면 아마도 지금 시장에서는 점유율이냐 마진율이냐에 대한 부분, 그만큼 제품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아마도 시간에서 주가를 빼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품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도 그렇게 시장을 흔들 만한 큰 제품을 요즘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애플이 마진율을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 선회를 한다면 삼성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은 뭔가요? 삼성전자도 똑같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음, 오히려 지금은 점유율 싸움은 어차피 고객들의 욕구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고요. 네. 또 그만큼 어떤 스마트폰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품의 성능이라든가 좀 더 좋은 제품에 관심을 갖지 저가폰에 관심을 갖는 시절은 지났다. 물론 아프리카를 공략한다면 모를까. 지금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전혀 저가폰은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아이들마저도 정말 좋은 핸드폰을 찾겠지 싼 건 별로 찾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네. 결국 아직까지는 역시 마진율 쪽에서 고가품이 되더라도 시장 욕구에 만족하는 제품을 만들어가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자, 그러나 이제 사실 그 마진율 미래에 대한 어떤 성장성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약간 흔들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애플의 주가는 제가 볼 때 800불까지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보는 것은 어떤 그 애플 상황적인 것보다는 기술적 분석을 만약에 조금 본다. 왜냐하면 가끔 기술적 분석이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지금도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지금 확인한 시점에서 주가는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을 본다면 향후도 역시 기술적 분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2012년도 9월 4일, 이게 월봉인데요. 이 9월 4일에 만들었던 705불까지는 무난히 갈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주봉 상태의 모습으로 본다면 아주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아마도 애플이 그 미국 시장에서나 아니면 스마트폰 시장에서 상당한 위치를 다시 차지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가 잠깐 쉬어갔는데 물론 앞서서 분석을 나온 걸 보면은 이제 FOMC 회의 결과 또 애플 실적 기다리는데 일단 애플 실적 좋게 나왔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다시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CNBC 분석을 보면 너무 지나치게 낙관론이 좀 팽배해 있는 것 같다. 악재를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분석이 나왔었는데 오늘 나온 잠정주택 판매 지수 지금 뭐 3년 4개월 만에 최저폭으로 좀 떨어졌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낙관론이 팽배한 거 아닌가요, 실제로?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더 높아질 거라는 기대 심리의 매물이 없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낙관론이 팽배하면 정말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항상 낙관론이 팽배하면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죠. 근데 강세장이 또 일면은 뭐냐면 악재는 악재로 인정을 안 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의 사실은 셧다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대해도 할 말이 없는 재료인데도 불구하고 네. 시장은 무시를 해버리고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네. 사실 낙관론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것보다는 오히려 강세장의 일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제레미 시겔 같은 사람도 뭐 17,000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파동 쪽으로도 17,000원까지는 나오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의미를 뭐 크게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거기까지 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미국장이 별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건 다른 거 없습니다. F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세기를 박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네. 의도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정말 FMC 회의에서 의원들이 뭔가 잘못된 발상을 가지지 않는 한은 양적 완화 축소가 아마 올해는 거의 힘들 것이다. 내년 3, 4월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쪽 얘기도 좀 해보죠. 오늘 아침 뉴스에서 제 눈길을 좀 끈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이 이 창업할 때, 기업 등록할 때 최저 자본금 규제를 철폐한다라는 저 정책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부양책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그걸 이제 규제 철폐로 봐야 되겠죠. 기업들의 규제 철폐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독일이나 일본처럼 그 강소기업, 조그만 기업이지만 강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사실 중국도 어떤 그 정부 정책에 의해서 큰 기업들을 양성화하는 그런 과정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 큰 기업이 위험해지면은 나라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작은 기업들을 키워줘야 되는데 작은 기업들이 규제에 걸려든다면 이건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규제를 철폐하고 또 그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자본 유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것도 역시 경기 부양의 일환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텔레그래프 기사 좀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국제결제은행 BIS가 중국발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중국 그 정부 부채가 8,800억 불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3, 4배 정도 늘어났다라는 거죠. 네. 과거보다. 그런데 외환 보유가 3조 6,600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8,800억 불을 어디다 갖다 붙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너무 이제 과한 어떤 그 반응을 시장에서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사실 그 정부 부채 부분에서 일부는 또 그림자 금융 쪽으로 지방 부채가 좀 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사실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희석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그런다면 BIS 비율이 너무나 그 시장에 대해서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해서 좀 과하게 언급한 것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새로운 성장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는 전혀 없는 건가요? 리스크라는 것은 항상 존재를 하죠. 그렇지만 그 리스크가 시장의 모든 것을 흔들 정도가 아니라 일시적인 흔듦 정도로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